여러분의 항문 건강을 지키는 시간 항과시 파트 2. 네, 새로운 컨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복장도 좀 바뀌었죠.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할까 해요. 지난번에 항문 검사 얘기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마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마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첫 번째 질문 주시죠.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네, 병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미추 마취로 마취를 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는 척추 마취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인도에서 수술하시고 저희 병원 오신 분 계셨는데 인도에서는 농장 수술했는데 전신 마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소 마취로 수술하시는 병원도 있습니다. 저희 장편외과는 이제 미추 마취가 거의 95% 정도 되고요. 국소 마취가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척추 마취 안 하고요. 전신 마취 당연히 안 하고 있습니다. 마취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사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척추 마취를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척추 마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추 마취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마취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뭐 어떤 마취를 무조건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주시죠. 그래요. 저희 척추 마취의 합병증 때문이고요. 미추 마취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제가 2010년부터 이제 대장항문 전문병원에서 대장 항문으로 봉직 의사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때 척추 마취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할 때 다 척추 마취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문 질환 수술은 척추 마취 하는구나. 당연히 척추 마취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척추 마취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아서 소변을 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다음에 두통이 생기는 거. 두통 되게 흔했거든요. 척추 마취하고 나면 두통이 내척수액이 새면서 두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야위이신 분들은 엄청 심했어요. 6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두통을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수술하다가 마취하고 갑자기 혈압이 북 떨어져가지고 막 환자가 막 완전 깜짝 놀라서 그때 막 승합제 막 주사 놓고 이런 경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간담이 선언했고, 야, 어떻게 하면 척추 마취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제가 척추 마취를 한 1,500건 정도 하고 나서 제가 대한대장문학회 칼럼을 적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척추 마취는 이렇게 하는 거고, 왜냐면 척추 마취를 처음 배우는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그리고 척추 마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 한다. 이런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째 되는 때에 미추 마취를 이제 접했어요. 그리고 미추 마취의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 와, 완전히 이 미추 마취가 답이었어요. 제가 여기 성모병원, 카도리 성모병원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에 대해서, 경원이들이 하는 마취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강의했냐면, 척추 마취의 합병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추 마취를 하는 거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 미추 마취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소변이 안 나서 소변줄 꽂아야 되는 일 없고요, 혈압 떨어지는 일 없고, 두통 없고요. 왜냐하면 내척수액 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척추 마취 합병증이 없다는 게 미추 마취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미추 마취는 당일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그냥 1시간만 지나고 2시간만 지나도 화장실 가시고 운전하시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심지어 일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편외과가 당일 퇴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추 마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미추 마취
좋아합니다. 예. 너무 얘기가 길었죠, 미추마치 얘기는. 예, 세 번째 질문 주시죠. 미추마치의 단점도 있나요? 그래요, 맞아요. 다른 회사들이 이제 척추마취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미추마취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미추마취가 1번 가장 큰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소위 실패율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마취는 사실 찌르면 마취가 되거든요. 척추마취도 조금 러닝 커브가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가 직접 마취를 해도 안 되는 척추마취인 경우도, 척추마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찌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미추마취는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척추마취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관이 좀 넓어서 사실은 찌르면 대부분 마취가 잘 되는 편인데, 저도 척추마취 배우는데 한 30번 정도 해보니까 이제 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미추마취는요, 처음에 배울 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꼬리뼈 사이를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가 좀 석회화되어 있는 단단하신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좀 골반이 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실패율이 좀 있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좀 실패율이 꽤 높은 걸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미추마취 실패율이 이제 없거든요. 100이면 100명 다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좀 쌓이고 나면 정말 쉬운 게 또 미추마취인데,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추마취를 다른 병원에서 좀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척추마취만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마취를 왜 받고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관습적으로 척추마취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제가 막 미추마취 자랑을 많이 하면 이제 생각이 좀 전환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좀 보시고 가셔서 미추마취를 시도하시는 쌤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편외과에 봉제하셨던 분이나 저희 참관하러 오셨던 분들은 다들 미추마취로 이제 개원을 하시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마취도 척추마취보다는 미추마취가 더 늘어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추마취를 하면 조금 찌를 때 좀 아픈 거는 있기는 해요. 척추마취는 굉장히 바늘이 가늘기 때문에 찌르는지 안 찌르는지 잘 느끼시는데, 미추마취는 바늘이 그거보다 조금 굵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척추마취는 들어가는 양이 한 1cc밖에 안 되는데, 미추마취는 한 10cc에서 15cc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약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바늘이 조금 굵은데, 그럴 때 조금 찌를 때 아픈 통증은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또 장편환외과는 그 통증마저 없애기 위해서 국소마취 스프레이를 뿌려서 피부를 마취하고 또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조금 찌를 때 통증은 좀 있다. 근데 장편외과는 괜찮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추마취를 좀 안 하시는 병원도 있으신데, 어쨌든 미추마취는 좀 익숙해지면 참 좋은 마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주시죠. 아까 제가 이제 모든 수술을 다 국소마취로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개원하신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데,